네, 밤사이 증시는 경제지표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습니다. 시장 곳곳에 흘러나온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리죠. 명민준 그리고 이나연 외신 캐스터 나와주시고요. 명민준 캐스터가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떤 이슈들이 작용을 했는지 전해주시면서 미국의 소매 판매율을 비롯한 경제지표도 나왔고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 나왔지 않습니까? 맏형격인 독일이 좀 부진했군요. 네. 이에 관련한 외신까지도 정리를 한 번에 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오늘 똑같은 경제 지표에 엇갈린 분석이 나오면서 등락을 거듭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버티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18,06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권이었지만 홀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4,981포인트, S&P 500도 거의 변화가 없는 약보합권에서 2,09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상승권이었던 나스닥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내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먼저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비 변화가 없는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7개월째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엔 자동차 같은 이 대형 소비재 구매가 감소한 것이 경제 반등이 어렵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는 분석에 상승권, 하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3월 기업 재고 또한 소폭 성장으로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기업 재고 같은 경우는 GDP 구성 요소 중에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하향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달러 저유가 탓에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하락했는데요.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 부진에 이 물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늦춰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율로 1% 플러스로 2년 내 가장 큰 성장폭을 이뤄냈는데요. 미국의 0.2% 성장률을 제쳤고 이로 인해서 최근 급상승한 유럽 증시의 주가 수준도 정당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4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침체됐던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기대치를 웃돌면서 샤인, 빛났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해서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2분기에도 이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호평을 하고 있지만 다른 회의적인 시각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기업 부채, 높은 실업률 때문에 회복세가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유로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화는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가 포함되어 있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달러화와 유로화가 1대1이 될 것이란 패러티로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지속이 되면서 1대1 유로화와 달러화가 패러티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로존 호재, 우리나라에도 힘이 될지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면서 조금 오늘 국내 증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 관련한 외신도 들어봤는데요. 자, 이나연 캐스터가 이 그리스 관련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요? 한 국가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경기 침체, 리세션에 진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가 1년 만에 다시 경기 침체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리스 시민의 말부터 경기 악화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Εάν δεν αισθανθεί ο πολίτης σίγουρος ότι ξυπνώντας αύριο το πρωί έχει η οικογένειά του να φάει ψωμί και έχει να πληρώσει το ενοίκιό του και δεν του περισσεύουν λεφτά, πώς θα βγει να καταναλώσει για να τονωθεί η αγορά, η λιανική πώληση. The consequences of not arriving at an amicable and honest solution with our EU partners and lenders has, as a result, ended up with a further reduction of the GDP in Greece. What needs to be done immediately so that we restore liquidi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at the moment as far as the Greek economy is concerned, is to proceed with the necessary deep reforms that the Greek economy requires so that we can return back to the path of growth.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과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경기가 더 위축됐습니다. 그리스인들도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경기가 이렇게 더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브렉시트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외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각 유동성 지표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민준 캐스터. 네, S&P 500 섹터별 흐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주는 1% 가까운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술주, 오늘 IBM과 페이스북이 1% 넘게 오르면서 0.4%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쪽 시장 마감 상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1% 넘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유럽의 심장, 독일 성장이 둔화된 것이 이 독일 증시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이었고요. 영국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성장 그리고 미국의 경제 부진이 겹치면서 달러화는 약세 그리고 유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1.03달러까지 내려갔던 이 유로 달러는 1.13유로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엔달러 환율은 119엔대 초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국채 가격 좀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소매 판매가 부진했음에도 국채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10년물 오늘도 1.3%대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 오늘 유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줄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국제유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0.25달러 하락하면서 60달러 선 50,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 배럴당 66달러 선 후반까지 내려간 모습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눈길 가는 SNS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 미디어 기업 헤지아이는 달러화가 경기 지표처럼 멜팅다운, 녹아내리고 있다, 즉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그림을 하나 첨부했는데요. 그림에는 달러화 속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두들겨 맞아서 멍이 들고 다친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맞은 걸 너도 봤어야 해 라며 변명 아닌 변명까지 첨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93.64를 기록하면서 3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실 텐데요. 오늘 나온 경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4월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변화 없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0.9%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 블로그 제로엣지는 4월 소매 판매가 연율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 때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2001년, 2009년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때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4월 소매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반카멜 페피치 블로그 운영자는 휘발유를 제외한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했다면서 강한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수준이 경기 침체가 아닌 때에도 자주 보아왔던 수준이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것은 없다는 어조를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1994년 이후 12번 정도는 연율 기준 3% 증가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도 서로 엇갈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준비하신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